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사그래. 안녕하세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다. 사건이 꿰돌아보는 광록이 변호사.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걸어다니는 법전 여보람 변호사. 마음으로 공감하는 소통의 아이콘 고아라 변호사입니다. 다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라이언킹 영화 보러 다녀왔었어요. 되게 나는- 재밌더라고요. 고 변호사님은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저는 이제 집에서 넷플릭스로 블랙미러를 봤습니다. 블랙미러 진짜 재밌어요. 재밌죠? 외국 예. 드라마. 근데 핫하긴 핫하다. 나는 넷플릭스 하면 맨날 빵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나오는 기업인 줄만 알았지. 사실 넷플릭스 어플도 안 깔았는데 이렇게 다들 역시 넷플릭스를 깔아서 드라마도 보고 하는구나. 예. 팀장님은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저는 아기가 어리니까 사실 주말에 아기랑 아빠랑 산책 나가고 또 제가 주말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힘드시죠. 이제 아기가 이제 주말에 한 번 아빠를 보니까 가급적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해서 집에서 맛있는 거 떼먹고 산책도 가고 이제 어쩔 때는 좀 야외로도 나가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신랑이 예비군 때문에 서울 올라와 있어가지고 평일에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아직도 아직 신랑분이 예비군이신 거예요?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그래서 제 동생은 지금 제 동생인데 예비군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근데 제 동생도 근데 군대 갔을 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예비군 훈련도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진짜 힘들다고. 아무튼 저희도 막연히 군대 가서 너무 힘들다. 시간 2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남성분들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병역 기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병역 기피가 지금 오늘날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병역 기피를 하기 위해서 되게 사람들이 많은 행동들을 했다고 해요. 네. 한국 정쟁 때도 병역 기피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하긴가 군대는 어느 시대나 어느 시절이나 막론하고 그냥 다 가기 싫은 그런 네. 건가 봐요. 비단 오늘날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1950년대 때는 뭐 대학을 들어가면은 좀 징집을 연기받을 수 있었대요. 대학생인 그쵸. 신분이고요. 그래서 갑자기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대학을 가고 이제 군대를 피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 예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석회가루를 이렇게 물에 타서 마시면요 그 엑스레이를 찍을 때 뿌옇게 나온대요. 근데 그 뿌옇게 나오는 사진이 폐질환 환자들도 그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뿌옇게 나온대요. 그래서 폐질환 환자처럼 보이려고 석회가루도 물에 타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병역을 이렇게 기피할 목적으로 뭐 도망을 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로 훼손하거나 뭐 속임수를 쓰거나 이러는 경우에 처벌을 수위가 좀 높잖아요. 그 병역법에 보면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보면 병역 기피라고 했을 때 가장 핫한 이슈 요즘 뜨는 거는 유승준 이야기가 제일 많이 뜨더라고요. 맞아요. 유승준 저희 때라고 하면 너무 나이가 들통나요. 한때는 정말 BTS급의 인기를 구가했던 진짜. 엄청난 인기 가수였는데. 아니 말이 안. BTS는 지금 세계적인 가수고 그런가요? 유승준 그래봤자 한국에서 아니 그 당시에는 네. 좀 엄청 많았어요. 국내에서는 그래도 BTS랑은 비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네, BTS를 사랑합니다. 존경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 최고의 인기를 이제 구가했던 가수이긴 한데 병역 기피하는 것 때문에 순간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왜 그때 활동할 때는 아름다운 청년이라 그래서 뭐든 성실하고 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이미지가 엄청 컸던 만큼 배신감도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시에 유승준이 이렇듯 국민들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나 커가지고 특히나 병역 의무를 다하신 남성들은 거의 배신의 아이콘처럼 유승준 하면 배신의 아이콘, 이꼬르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외전에 2005년 때부터인가 계속 들어오고 싶다고 계속 입국 의사를 밝혀오긴 했잖아요. 2015년이었나? 그 인터넷 방송 찍었던 것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맞아. 혹시 보셨어요? 그거 말미에 특히나 언급한 부분 때문에 더 화제가 되긴 했었었는데. 맞아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게 그대로 네, 다 나갔죠. 뭐 한 인터뷰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사회적 파장이 있을 줄 알았으면 자기 군대 갔을 거다. 이렇게도 사실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저는 좀 이 스티븐 유라는 분이 좀 좀 뭔가 굉장히
본인 좀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예,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같은 해 2015년 9월에 유승진은 이제 계속적 입금 금지를 받으니까 사측 거부 발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측 발급에 대해서 거부 취소 소송을 사증 비자죠. 예, 네. 예, 예. 이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이를 다 이제 거부한 게 적법하다라고 해서 다 인용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를 인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화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판결 난 이후에 이제 유승준이 계속 한국에 사는 거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그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가 F4 비자라고 해서 사실상 3년에 한 번씩 갱신만 하면 계속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영주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의 네, 그렇죠. 비자라고는 하던데 어떤 직종도 막론하고 또 직업을 가질 수 있고 하니까 사실상 이승준이 이제 국내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영구적으로 이제 국내 거주하면서 뭐 연예인 활동도 하고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반발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렇게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를 보면은 이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 자체는 좀 위법한데 그렇다고 국내에 이제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거에 대해서는 판단은 좀 유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비자는 발급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사관에서 입국을 허가해줄지 여부는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승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병역 기피자들이 굉장히 많긴 하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병역 기피하면 저는 제일 먼저 MC몽, 거의 발치몽이라고 불리우죠. MC몽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했어요. 2010년인가 그때 고의로 발치하고 공무원 시험 응시하면서 계속 병역을 기피했었다면서요. 네. 근데 당시에 MC몽의 고의 발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기는 했어요. 대신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입영을 연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로 징역형 및 뭐 집행유예 선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병역 문제라 그러면 딱 싸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대체 요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 기간 중에도 계속 콘서트를 하던가 아니면 영리 활동을 취해서 그 대체 요원으로서 지위가 상실됐다라고 해요. 이제 현역 입대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때 사실 그 와이프가 쌍둥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 입대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가고 이제 뭐 병역 비리 문제가 확 묻히긴 했어요. 비단 근데 이런 병역 기피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북한에도 병역 기피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 진짜요? 네. 북한에서도 이제 다들 안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건가요? 북한에서 안 가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북한에서는 뭐 이렇게 그 돈을 주고 브로커를 고용해서 뭐 가진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뭐 이상한 질병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병역 기피를 하려고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북한에서 이런 병역 기피자를 색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색출된 병역 기피자들에 한해서 아오지 탄광이나 이런 탄광 같은 데다 다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사 보니까 김정일이랑 김정은은 군대를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면제 받았다고 그죠? 근데 김정일은 잘 모르겠는데 나는 김정은은 면제 왜 받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사유 알 것 같아요. 저도 알 것 같은데요. 일부러 찌우신 건가? 군대 안 가시려고? 체중 증가, 비만. 군 면제 나이가 되시면 이제 빼시는 건가? 근데 병역 기피가 이제 북한에도 있지만 최근에는 병역 기피 수단도 되게 다양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군면제 사유를 살펴보면 전과자의 경우에도 군대를 안 간다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뭐 고아나 혼혈아 그리고 뭐 에이즈, 뭐 각종 질병, 그러니까 좀 심신장애를 갖고 있는 질병자들에 한해서도 군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이런 군면제보다는 전신 문신이나 이렇게 살을 확 찌운다거나 김정은처럼요. 네, 이런 기정사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정신질환, 정신질환. 타이밍이 좀. 빨리 넘어갈 불안해 무서우니까. 네, 정신질환 이런 세 가지가 제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근데 살이 쪄서 군대를 면제받는 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죠. 네, 맞아요. 체중 증감량 했을 때 보통 BMI 지수가 24 이상이 되면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군면제를 받기 위해서 33 이상이 돼야지만 군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증량이 되는 게 어떻게 증량이 되는지 따라서 이게 고의로 한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살이 찐 건지 구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판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체중
체중을 이유로 이제 군대가 면제되었을 때 이제 정당한 사유로 군대가 면제됐는지 이분이 병역 기피 목적이 씨 살이 찌운 건지를 판단했던 사례들을 좀 보면 뭐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이제 100kg였고 계속 이제 좀 육중한 체격을 유지하셨고 뭐 급격히 이제 이병 통지를 받기 전에 뭐 그 몇 년간 급격히 살찐 사실이 인정이 안 되고 뭐 이러면은 이제 병역 기피 목적으로 체중을 증가한 게 아니다라고 본 판례도 있고요. 뭐 고3 때는 뭐 80kg대였는데 이후 뭐 군대 입대를 앞두고 몇 년간 살이 급격히 찌었고 뭐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체중을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조금 더 간편한 전신문신의 방법을 많이 활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전신문신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역 판정이 아니라 4급 판정을 받아서 대체복무 요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전신 문신도 많이 악용하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신 문신은 왜 네, 맞습니다. 또 급하게 다른 사유로 네. 넘어가면 네. 정신장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 면제 사유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특히 연예인들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냐면 맞아요. 우울증, 네. 대인기피증 이런 거 다 공황장애. 공황장애 다 있죠, 연예인. 다안 다는 아니지만 많이들 갖고 음. 계신 질환이죠.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얻는 질환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병역 기피 얘기하다 보면은 양심적 병역 거부 이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판례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더욱더 이슈화가 됐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헌재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한해서 처벌을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합헌적인 판단을 다 내렸었어요. 네, 작년이죠. 작년 3월에 헌재는 이와 같은 태도를 바꿨는데요. 그래 병역 거부, 그러니까 병역 기피를 하는 이런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는 합헌이다. 다만 이런 정당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체복무제도 자체가 지금 아무런 법률에 규정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군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그 신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 판결도 있습니다. 이때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이유가 뭐 종교적 신념으로 일관되게 병역 거부 의사를 밝혀왔고 뭐 폭력적인 성향도 안 보였고 뭐 예를 들어 민간 대체 복무제가 생긴다 그럼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게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되게 네, 판단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판례를 보면 대법원이 언제 정당한 사유로 양심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냐라고 봤냐면 정당한 사유는 신념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하면은 이 양심적 병역 거부 사유가 된다고 봤는데 이런 굉장히 추상적이네요. 신념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판단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종교적 신앙 때문에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체 복무제가 도입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다른 실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도입돼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법원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점들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는 듯해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와 같은 판례도 나왔는데요. 입영 대상자로 확정이 된 이후에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입영 연기를 했고 그 이후에서야 침례를 받았다고 하네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제 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원하는 이런 종교들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살상 게임을 최근까지도 즐겨왔다고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의 힘이 깊어가지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신앙심을 갖는 것 같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병역 기피자로 보고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촌 거부를 하는 종교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서양 사회에서는 그 대체 복무제가 발현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유럽 등 많은 서구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양식적 병역 거부자에 한해가지고 대체복무제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에서도 모두 다 일반적인 현역 의무로 가시는 분들보다 대체복무로 갔을 때 그 기간 자체가 훨씬 길다라고 합니다. 병역 의무가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은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 있게 그렇게 의무를 다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년 수백 명의 병역 거부자가 이제 감옥에 가는 나라는 200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뭔가 좀 합리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면 군대 문화도 사실 개선돼야 되는 문제가 시급하고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어떤 인식 개선 또는 뭐 혜택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도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나라 이제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온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좀 제도들이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양직접 병역 거부를 말미암아 병역 기피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 불거지지 않도록 대체 복무제의 제도도 시급히 잘 마련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스타그램이었습니다. 톡 스타그램.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인스타에 올라온 사연을 저희가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그 사연 한번 만나보시죠. 올해 초 소개팅을 통해 정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매너까지 좋은, 정말 이게 현실일까? 싶을 정도로 사랑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그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한 카페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요. 벌써 와 있네? 남자친구를 발견했지만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에 살금살금 조심스레 다가갔는데 야, 내가 보내준 동영상 봤냐? 죽이지. 그럼 바로 지난주에 예진이랑 찍은 거야. 남자친구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해야 했어요. 몰래 찍은 건데 더 스릴 있더라고. 아무튼 또 찍는 대로 톡방에 올릴게. 오빠, 예진아, 언제 왔어? 방금 통화 내용 뭐야? 민석이랑 회사 일로 통화 좀 했어. 핸드폰 줘봐, 빨리. 핸드폰은 왜? 저는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그대로 낚아챘고 그 안에서 제가 옷을 벗고 자고 있는 사진은 물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동영상들을 보고 말았어요.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런 사진과 영상들을 친구들과 돌려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들킨 남자친구의 반응은 더 적반하장이었어요. 야, 왜 남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보고 그래? 하여간 처음부터 이러는 줄 알았다니까. 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아니 사진이나 동영상 그래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어떻게 그걸 친구들이랑 돌려보냐고. 야, 남자들끼린 다 그래. 다 그런다고. 야, 됐고 우리 이렇게 해서 만나겠냐? 그냥 헤어지자.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카페를 나갔고 저는 그곳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영상이 계속 인터넷에 돌아다닐까 봐 너무 겁나고 그런 남자친구를 사귄 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남자친구를 고소하면 영상도 사진도 모두 회수할 수 있을까요? 와. 이거 너무 열받지 않아요? 아니 나는 근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읽다 보니까 나는 지금 가슴 아픈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사진이나 동영상은 그럴 수 있다 쳐. 어떻게 이걸 그럴 수 있다 칠 수 있는 그럴 거죠? 수 있다고 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또 하염없이 울었대잖아요. 카페에서 이분이 혼자. 같은 여자된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분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셨을까요? 이게 진짜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되게 큰 범죄고 엄청난 범죄죠. 이거 사실 제가 볼 때는 철컹철컹입니다. 철컹철컹 네, 진짜. 맞아요. 여기 막 남자들끼린 다 그래 그런다고 그러는데 남자들 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거 어떻게 만나나요? 그럼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그리고 또 기사 여기 보면은 이런 남자친구를 사귄 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본인 잘못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어쨌든 좀 이 사안은 저희가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도록 얘기를 정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준영 사건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촬영하고 유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게 다르죠. 처벌되는 것이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두 분이 해주시겠어요? 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요, 제14조에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뭐 카메라 등의 그 영상 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당사자의 동의나 이런 의사에 반해서 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었을 때, 그러니까 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끔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이것들을 유포한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혹은 촬영 당시엔 동의했더라도 이제 배포 당시에 동의하지 않은 영상을 함부로 배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촬영한 경우에도 5년 이하 또는 그쵸.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고 또 이걸 유포한 사람한테. 유포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는 이별한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지방법원 판례도 나오고 있어요. 네, 정준현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걸 본 사람들은 처벌이 안 되는 거냐?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보는 것만으로 혹은 다운받는 것만으로는 사실 처벌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다운로드를 그냥 받는 것 자체는 처벌이 안 되는데 이거를 다운로드 받은 거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송했을 때 이건 다시 유포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한해서만 처벌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촬영을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를 했으면 이걸 유포를 해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되게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죠. 가수 구하라 씨가 전 남자친구하고 성관계 영상을 합의하에 촬영을 했고 헤어진 이후에 그 남자친구분께서 이거를 유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구하라 씨를 협박했던 사건이 있어요. 저는 또 그 남성분께서 공판에 나가서 이제 기일에 출석하셔서 뭐 하시는 진술하시기를 뭐 여전히 계속 뭐 그 동의를 해서 찍었다 이런 이제 발언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논점을 흐리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여론의 물타기 자극적인 얘기를 해서 여론 물타기를 하려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리벤지 포르, 이게 사실 거의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우는데 이런 리벤지 포르노가 마치 상대방이 먼저 찍자 아니면은 동의해서 찍었다 이것만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가 용어 사용이 잘못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포르노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상 촬영 당시에 그 촬영자들의 양측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이걸 포르노라고 부르는데 불법 촬영한 영상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도 이것도 리벤지 포르노다 뭐 이런 식으로 명칭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불법 촬영 동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용어 사용에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요즘에는 이런 불법 촬영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뭐 내인실행 사건, 구하라 사건, 정준현 사건 등등. 그래서인지 대검찰청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 촬영에 대한 수사 원칙을 최근에 다시 표명을 했는데요. 여러 번 촬영을 했었을 때, 그리고 여러 번 유포를 했었을 때, 그리고 동일인 게 식별이 가능할 때 있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그들의 입장을 표명했다죠. 네,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사 진행 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요. 다만 뭐 주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분이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뭐 해외로 도피할 우려 뭐 이런 경우에 한해서 구속을 해서 이제 임신을 구속해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안이 아니더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지금 구하라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그런 사유들에 한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방법과 제재를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이제 표명을 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형사처벌도 이렇게 수위가 굉장히 높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회 같은 경우에는 촬영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추후에 동의 없이 배포한 경우에는 배포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연으로 좀 돌아와서 이제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사실 이 영상을 어떻게 삭제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저희 우리나라 법에 이제 다행히 이런 규정이 있어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서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는 이런 영상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분이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그 영상물을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런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영상 삭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한계가 많은 게요. 최초로 이런 영상이 게재됐던 그 게시판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거는 쉽지만 이미 여러 사람들한테 유포되었을 경우에는 이 모든 유포된 사람들 다 찾아가가지고 삭제한다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장례 서비스?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원래 이 디지털 장례 서비스는 죽은 사람의 인터넷 기록 흔적들을 지워주는 그런 서비스였는데요. 요즘에는 불법 촬영 영상물을 지워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형사, 아까 민사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처리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법 조항이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아직 유포가 이제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얼른 그 법률 조항을 이제 활용을 하셔서 국가에 이제 삭제 지원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여보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좀 퍼진 이제 영상물은 삭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경찰 수사나 민사소송 진행만으로 알아서 국가에서 좀 이제 삭제를 하고 찾아서 해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좀 국가에서 그렇게까지는 해주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시고 충격적이시더라도 지금 저희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아직 뭐 영상이 유포가 안 됐으면 좋겠고 유포가 안 됐을 거라고 믿고 유포를 아마 안 하셨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을 추스리시고 얼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저희가 오늘 드렸던 방안들을 얼른 이제 신속하게 좀 해결해 나가셔서 이제 잘 마무리를 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병역 기피 문제와 여러분들의 사연까지 함께 해본 법스타그램이었는데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스타그램! 지금까지 법무법인 사나의 광노규, 여보람, 고아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